나는 나만의 것, 난 자유를 원해. 찰스의 기나긴 외도에 지친 다이애나는 참다 못해 카밀라를 찾아가 오래전부터 두 사람의 관계를 다 알고 있으니 관계를 정리해달라고 말했지만, 카밀라는 모든 남자들이 당신을 좋아하고 사랑받는 어여쁜 아이들까지 있는데 뭘 더 가지려고 하니? 라며 적반하장으로 행동했습니다. 다이애나는 침착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카밀라에게 부탁하게 되죠. 나는 제 남편을 원합니다. 더 이상 저를 바보 취급하지 말아주세요. 결혼 후 지금까지 가슴속에 묻어둔 이야기를 카밀라에게 뱉어낸 다이애나는 서서히 자신의 행복과 삶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결국 찰스와의 관계 회복을 단념하고 왕세자비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결심하게 되죠. 그리고 그녀는 차츰 건강을 회복하게 되면서 두 왕자를 부족한 것 없이 온 마음을 다해 사랑으로 키워내게 됩니다. 또한 왕세자비 시절부터 자선사업과 봉사활동에 열성적이었던 다이애나는 찰스와의 관계를 단념한 후부터 더욱 폭넓은 행보를 보였고, 빈민촌 구호와 적십자 활동 등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죠. 특히 그녀가 참여했던 많은 활동들 중에 더 큰 애정을 가지고 진행했던 사업은 대인질의 제거에 관한 일이었는데요. 다이애나의 꾸준한 관심과 활동 덕분인지는 몰라도 그녀가 사망했던 1997년, 그동안의 성과를 인정받은 대인질의 금지 국제운동본부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게 됩니다. 그녀가 살아서 이러한 영광을 함께 누렸다면 그동안의 서름을 조금이라도 날려버릴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러지 못해 매우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그리고 다이애나에겐 특별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요. 항상 불쌍한 이들을 돕는 일에 진심이었던 그녀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며 세계적인 성인으로 이름을 떨쳤던 테레사 수녀와 가까운 사이였다고 합니다. 이 둘은 공통된 관심사로 인해서 나이와 직업, 나라를 불문하고 많은 교류를 통해 우정을 쌓았다고 하죠. 하지만 1997년 8월 31일 다이애나가 교통사고로 죽음을 맞이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자신의 절친이었던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던 테레사 수녀는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1997년 9월 5일 다이애나의 뒤를 따라 세상을 떠나게 되죠. 이에 전 세계의 언론에서는 다이애나와 테레사 수녀의 죽음에 대해 세계는 연인과 어머니를 모두 잃었다며 그녀들을 추모하기에 이릅니다. 이처럼 열성적이고 진심 어린 다이애나의 사회활동은 영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감동했고, 거기에 남편인 찰스 왕세자의 부정한 행동들까지 알려지면서 그녀에 대한 동정 여론까지 일어 다이애나의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으며, 당연히 그녀에게 아픔을 준 영국 왕실은 끝없이 인기가 추락하게 되면서 많은 국민에게 비난을 받게 되죠. 하지만 그녀에 대한 인기가 높아질수록 영국 왕실은 다이애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통제했습니다. 게다가 다이애나는 찰스의 불륜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혼을 요청하게 되지만, 왕실의 품위가 더욱 중요했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그녀의 요청을 받아주지 않았고, 여기에 더해 당시 아들 찰스의 불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런 추악한 소문이 나지 않도록 왕실 사람들을 입단속시키기에 바빴다고 하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이중적 모습에 실망스럽네요. 하지만 세상은 다이애나의 편이었을까요? 그러던 중 찰스와 카밀라의 은밀한 대화가 담긴 녹음 테이프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이들의 관계는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찰스는 인터뷰를 통해 카밀라와의 불륜을 인정했고, 이후 출판된 책에서 나는 단 한 번도 다이애나를 사랑한 적이 없다. 아버지의 강요 때문에 그녀와 결혼했다. 고 밝혀 큰 논란을 일으키게 되죠. 이에 다이애나는 영국 BBC 인터뷰를 통해 찰스와의 결혼 생활에는 항상 카밀라가 있었다. 내가 그토록 괴로워했을 때에도 찰스는 매일 밤 카밀라와 전화로 사랑을 나누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내내 죽을 것만 같은 비통함을 느꼈다. 라고 카밀라와 찰스의 관계를 폭로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 이들은 이혼하게 되고, 마침내 다이애나는 자유라는 날개를 가지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선활동, 사회활동 등 새로운 삶에 매진하게 되죠. 별이 지다. 1997년 8월 31일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라는 뉴스가 전세계로 울려 퍼집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수많은 보도자료 그리고 전문가들의 사건 공식 설명이 이어졌지만, 이 사건이 일어난 지 20년이 넘은 현재에도 여전히 많은 미스테리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이애나는 이 사건이 있기 전 자신의 죽음을 미리 직감하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친구 폴 버렐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 편지에는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 는 글과 함께 찰스가 카밀라와 결혼하기 위해 자동차의 브레이크 고장, 속도 위반, 머리에 큰 충격 등 향후 그녀에게 벌어질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10개월 후 편지 속의 계획은 잔인하게도 현실 속에서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다이애나가 죽던 날 밤 그녀가 처음 타려고 했던 차량이 무슨 이유인지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호텔 측에서 준비해준 자동차를 타게 되는데 이후 파파라치의 미행이 붙게 되고 다이애나는 이를 피하기 위해 180km가 넘는 속도로 추격을 뿌리치다 터널에서 교각을 들이받고 사망하게 되는데요. 너무나 허망한 다이애나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그녀가 생전에 거주하던 켄싱턴 궁 앞엔 그녀를 추모하는 많은 꽃과 편지가 쌓이기 시작하지만 영국 왕실은 다이애나의 죽음에 싸늘한 반응을 보이죠. 영국 왕실이 다이애나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 는 여론이 우세해지기 시작했고 영국 국민의 분노를 의식한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이례적으로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다이애나의 죽음을 왕실이 추모할 것을 요구하면서 결국 다이애나의 장례는 왕실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그녀의 장례식이 여러 나라로 중계되면서 다이애나의 추모 열기는 전 세계로 확산되죠. 그리고 장례식 이후 사고 후 왜 가까운 병원을 두고 1시간이 넘는 병원으로 갔는지 경찰은 사고의 원인을 운전사의 음주로 발표했지만 이를 확인하려는 운전사 가족이 요구하는 조사를 왜 거부했는지 등의 그녀의 죽음과 관련된 여러 논란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충분했습니다. 한편 2005년 찰스는 카밀라와 재혼을 통해 다이애나가 죽은 지 8년 만에 합법적인 부부가 되었는데요.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 다이애나를 불행으로 몰아넣은 찰스 왕세자와 카밀라 파커볼스. 과연 이들은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본 다이애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수굴탱이! 2022년 9월 영원할 것 같았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녀의 아들인 찰스 3세가 왕세자가 된 지 64년 만에 영국 국왕이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찰스 국왕의 현재 아내인 카밀라 파커볼스가 다이애나와 비교되면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통상 영국 국왕의 아내는 남편의 즉위와 함께 왕비, 퀸 컨설트라고 불리지만 생전의 좋은 모습의 다이애나를 기억하는 국민과 여론은 이미지가 좋지 않은 이혼녀 카밀라 파커볼스가 왕비라는 칭호를 받지 않기를 바라고 있죠. 왜 전세계는 아직도 다이애나를 잊지 못하는 것일까요? 향년 36세, 짧은 삶에도 불구하고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삶을 살다간 그녀의 기구한 인생 때문일까요? 아님, 그녀가 전 세계에 보여준 숭고한 희생 정신 때문일까요? 한 시대의 아이콘이자 희생과 봉사를 통해 진면목을 보여준 아름다운 그녀를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안녕, 다이애나.